자, 반갑습니다. 국어가서 유대종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막판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이 며칠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00일은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시기 정도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해야 할 건 많은데 할 건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해야 할 건 많은데 할 건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해야 하는 어떤 뭐 이 영역에서 뭘 해야 되고 국어에서 뭘 해야 되고 할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곧 수능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잘 짜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가령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있어요. 현재 상황이 있고 여러분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용어는 이자율인데 아무튼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현 상황, 그죠? 현재 너의 위치, 목표 골이라고 하는 그 목표 위치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이자율이 있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개념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 상황은 여러분의 뭐 이것 그 학업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이제 몇 등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100분이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나는 학업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현재예요, 현재. 근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간극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여러분의 목표치를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목표치를 낮추겠다. 내 점수대는 지금 뭐 4등급인데 원래 1등급을 원했는데 3등급만 해도 돼 라고 목표치를 낮추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과 목표치가 있다면 이제 시간 개념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줄어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D- 며칠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점점 그 기간이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365를 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진 않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 시간 T라는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제학 용어의 이제 이자율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조작이 안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목표치가 있고요.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 간극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취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죠?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건드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언터처블이죠,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변동성 개념입니다.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줘서 자신의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목표치로 가기 위해. 결국에는 이 골이잖아요. 이 골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필요한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변화를 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대로 가면 여전하는 거고요. 여기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평소 하던 그 패턴대로 꾸준히 한다고 해서 그 등급이 보존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목표치까지 못 갈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는 아주 큰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발짝 더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한 발 더 나아간다. 하나 더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발 더 간 사람들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 실력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엄청나게 뭐 여러분들 그 인강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나게 뭐 특정 과목을 잘할 것 같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비등비등해요. 강사들은 다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한 발 더 가냐, 좀 더 성실하냐, 좀 더 무언가를 하냐, 요 차이입니다.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인강 직업만의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생활 속에서 모든 직업군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한 발 더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고 그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제 생각은 하나 더하기 하나. 이 하나는 파이널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유대종의 미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강좌의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유대종의 미라는 이런 강좌는 유종의 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학생들이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일단은 EBS 작품 토대 개념. 즉 뭐냐면 개념어 학습을 파이널 때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근데 기출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직접성이 떨어지죠. 직접적인 결련성,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작품을 토대로 한 개념, EBS 작품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정리. 최신 기출이 경향이겠죠. 수능은 또 그 경향을 따라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서를 통해서 기출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기출에 대한 베이스, 정리 이런 것들. 그 다음 비기출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낯선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낯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독서는 연계 체감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어떤 체감률을 높인다기보다는 낯선 상황에서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과목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종이가 어디 딴 데 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딴 데 가긴 하지만 어쨌든 대종 이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엔젤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출 연습 시키고요. 독서 파트에서 기출 정리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독서입니다. 독서와 관련한 대략 한 50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주간지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는 주간지인데 8주차에 데일리, 매일마다 어떤 공부를 할지를 다 정리해서 정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그 여러분 그 독서 프리미엄, 독서 진또배기 프리미엄 최하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현저하게 퀄리티가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 많이 보강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모시고 연구진들도 많이 보강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주간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BS 선별 정리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작품이 뭐가 나올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무 온전히 맹신하진 않는 시대 대신에 이제 나올 만한 작품들,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더한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모의고사인데 이런 것도 좀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더한 모의고사까지 약 4회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회분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연습 엔제, 8주차 주간지, 선별 정리, 기출 정리 분석서, EBS 작품 토대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 물샐 틈 없이 그리고 앞에 있는 커리들을 종합적으로 살짝 건드려주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세트 메뉴죠. 그래서 유대종 이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깔아놓고 여러분들은 요 커리 안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얘네 딱 어디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티패스를 굉장히 이제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고이 학생들이 있다면 고이 학생들은 이제 티패스로 이제 올해 수능 날까지 좀 듣고 다음에 또 이제 저랑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유대종 이미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은 단과 사는 것보다는 패스 사는 게 지금은 낫다. 티패스 사는 게 낫다. 3만 원짜리니까 단가보다 싸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유대종 M이 하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서 듣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6에서 1은 꽤 많고요. 7에서 2도 있고요. 5, 4가 1이 되는 경우는 너무 하도 많고 제가 조교로들 많이 쓰고 있어서 그 제가 항상 그 조교들 그 1등급 나온 조교들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등급에서 1등급, 7등급에서 2등급 꽤 어려운 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룬 학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7에서 1등급 오른 학생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있어. 자꾸 자기의 변화를 주려고 그래.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애들 있어요. 국영수가 411, 뭐 511 이런 애들 있어, 그지? 이런 애들은 뭔가 변동만 살짝 줘도 많이 올라요. 그 변동을 어디서 줄 것이냐? 일단은 뭐 강의를 들어야겠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 강의를 듣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뭐 강의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특히 지금 시즌은 이제 뭐냐면 틀린 문제들을 모을식입니다. 예, 비기출은 쌩까시고요. 기출, 6월, 9월 수능 이렇게 이런 문제들 좀 모아서 이제 그 중에서 최신 5년 동안 틀렸던 문제들을 모아요. 그죠? 그냥 그 장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꼭 오려서 붙인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장 한 장 다 찢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철로 만들어 놓으라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틈틈이 보세요. 내가 왜 틀렸지? 어떤 사고 과정으로 틀렸지? 그리고 그게 그 왜 틀렸지 이해가 안 되면 글로 쓰세요. 해설을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는 유대적인 미를 하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을 분명히 요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라? 뭐 티패스를 사라. 티패스를 사서 수능 날까지 듣고 그 다음에 저랑 또 이제 움직이시면 되겠죠. 올해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티패스는. 그때 싸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은요 기본기는 이제 수능국어 입론과 문학 개념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능국어 입론은 일단 의도와 방향과 질서,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텍스트의 속성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텍스트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어떤 구조적인 연결, 그죠? 그래서 문장 단위의 독해, 구조 독해가 어우러지는 게 한편에 이제 우리 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강좌면서도 유익한 강좌가 될 겁니다. 난도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자기가 이제 구조 독해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 있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빠르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 인강의 어떤 우리는 인강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교육계지만 어쨌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조 독해가 판을 칩니다. 구조적인 독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등급을 보장하지 않고 그날 구조 독해는 100% 발휘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 보면 강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써먹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날은 문장이 널 살려요. 그래서 물론 구조 안에서의 문장이 널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100이 아니더라도 30, 40만 적용되면 되는 것이고 구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문장들 자체를 어떻게 읽어나가고 뽑아내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독해에 매몰돼서 자꾸 이제 푸는데 자꾸 2등급에서 왔다리 갔다리 2등급에 1등급은 못 가고 그 2등급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학생들은 그죠? 입론을 한 번 정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빠르게 들으시면 돼요. 고3은 1.4배속, 그 다음에 고2는 1.2배속, 1배속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는 말 그대로 문학에 대한 개념들. 개념은 효율이거든요. 그죠? 뭐 성찰이다. 성찰은 반성 아닌가? 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선지를 판단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성찰은 반성, 돌아봄, 깨달음 그 안에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나는 아무데나 퍼져 앉아서 미쓰고시 옥상 백화점에 퍼져 앉아서 백화점 옥상에 퍼져 앉아서 내 지나온 26년을 되돌아보았다. 되돌아보았어. 그럼 성찰한 거야. 그지? 좀 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선지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파이널 되면 결국에는 못 듣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쓱쓱쓱 넘기면서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고2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요것과 요것을 베이스로 하셔야겠죠. 고2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l about 총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루는 이런 것들인데 독서, 문학, 언매, 화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독서 총론과 독서 진도배기의 차이는 뭐냐면 난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권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 좋을 강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등급이야. 그렇다고 1, 2등급이 못 듣는 건 아니에요. 1, 2등급도 이제 결국에는 기출들의 어떤 행동 요령이기 때문에 이 진또배기를 그래서 주로 이제 진또배기를 이제 1, 2등급들은 듣다가 나 너무 어렵다 싶으면 같이 듣는 거죠. 병행해서. 요런 이제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 태도 교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고요. 문학 총론은 말 그대로 문학에 대한 모든 것. 문학은 지문 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비중을 자꾸 지문 읽기에만 가지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평가원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독서는 지문이지만 문학은 보기, 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편집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기와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술관 가면요. 작품을 감상하잖아요. 그때 솔직히 뭔지 몰라. 뭔지 몰라. 현대시도 똑같아. 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옆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미술은 누구의 미술로서 누구의 추상에서 회화로서 요러한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그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따뜻한 색감을 썼구나. 여기서 이런 입체적인 어떤 것을 추구했구나. 내키는 대로 그렸구나. 뭐 등등등. 어쨌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보기를 통해서 이제 점검이 되죠. 문학도 똑같아요. 현대시요. 완벽하게 해석 안 돼요. 어차피.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가져와 볼까요? 그냥 강사들에서 못합니다. 이거. 버벅거려요. 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현대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 작가 하나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에는 그 해석과 평론의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이제 승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선지들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선지들은 내가 뭐 OX 이게 아니라 평가원이 해석해 놓은 거다. 이 작품을 평가원이 해석해 놓은 것이고 그 평가원 해석이 정당한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게 쳐주겠죠. 맞는 건 확실하게 보기 입각해서 맞게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학에 대해서 보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문 어떻게 뚫을 것인가? 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고전시가는 잘하고 있어? 고전시가 하는 법은 알아? 뭐 이런 것들. 고전시가에 대한 독해법, 그죠? 고전소설 파회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전적인 적용 모든 것을 다룬 강좌가 이제 문학 총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 실력을 쌓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매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등급 학생들이 많이 듣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의 두뇌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태도 면에서 메타인지죠.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읽고 있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나? 결국엔 1등급의 습관대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어야 돼요. 알겠어? 이 겉핥기만 하면요. 빈 깡통이에요. 구조도 계속 똑같습니다. 그 구조에만 매몰되면요. 그게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결국엔 그 안에 내용물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어?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학업도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면에서 채워주는 강좌가 바로 언어 매체 총론입니다. 특히 언어 파트는 내용이 없으면 내용적으로 비어 있으면 아무리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더라도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체는 어떻게 이제 매체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야 좀 더 매끄럽게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매체 스팀팩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와 함께 연결해서 하세요. 15회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작 총론은 화작은 솔직히 여러분이 화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매가 부담스러워서일 수도 있거든요. 공부량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공부량은 부담스러운데 화작을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짧게 처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어떤 거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강좌가 바로 이 총론 강좌입니다. 자, 총론 강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반기 주요 컬입니다. 그 독서 진또배기 프리미엄, 문학 진또배기 프리미엄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2019년에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제 강좌가 독서 진또배기라는 강좌입니다. 근데 진또배기는 분명히 4등급을 1등급 언저리, 그러니까 1등급 후반부로 올려드릴 수 있지만 100점이 가게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강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주로 구조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과학경제 기술 위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제 내가 말했듯이 문장을 읽어나가는 힘, 문장을 이해하는 힘 이런 것들이 좀 더 트레이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하나 더 이제 얹어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 독해와 그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의 독해 같이 어우러지도록 가장 이제 포인트는 결국에는 연결이거든요. 결국에 이 구조 안에 이 문장과 그 문장들의 연결이 살아나야 돼. 의도와 방향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야. 구조 안에 의도와 방향을 살린다. 구조 따로, 문장 따로 이게 아니라 구조 안에 문장 단위 독해를 살려나가는 게 네가 할 일이에요. 근데 훨씬 명료하고 훨씬 세세하게 보이죠. 명료하게, 세세하게, 빠르고 바르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최고 난도입니다. 최고 난도, 고난도고요. 풀 때마다 막 진땀 나요. 하지만 요거 하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만든 채화서가 있죠. 그 채화서랑 같이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채화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진도배기 프리미엄이 있는데 문학진도배기 프리미엄은 일단은 이제 1부와 2부가 있어요. 1부는 이제 문학총론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압축을 해서 선지판단 중심으로 선지판단 중심 그죠? 제가 말했던 이제 미술관 감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게 합력해서 읽는 법. 그래도 뭐 읽는 법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읽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파트 2부 파트에서는 이제 실전 적용들에 들어가는 거죠. 최신 기출 실전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감과 함께 합니다. 채화서가 이감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감에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교재 문학 50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 스팀팩. 스팀팩은 뭐냐면 EBS 연계예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올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걸 변형시켜서 여태까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 스팀팩,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소하니까 매체 스팀팩 15웹은 넣어드렸으니까 엔제 형태로 그냥 문제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려우면 이제 강의 선별해서 듣고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작 스팀팩이 있는데 역시 화작 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기본기를 다져라. 그죠? 어떻게 읽을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채우는 면 그리고 어떻게 읽을지에 대하여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면 그죠? 그리고 행동 강령을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그죠? 그런 논의들과 그 다음에 이제 EBS가 이제 뭐예요? 내용을 채우는 거죠. 말 그대로 작품들을 정리하고요. 엔제를 통해서 이제 실력 배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짜배기라는 이제 새로운 강좌가 있는데 수특수환을 수환 강의를 따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특수환을 같이 이제 버무려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니즈는 뭐 수특 쫙 하고 수환 쫙 하고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특도 물론 이 작품 정리 하나하나 한 걸 이제 보셔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쪽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셔도 되고 시간이 남으면 오케이. 시간이 모자라시냐면 이제 알짜배기만 이제 들으시면서 점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EBS는 저희 이제 연구진들, 저희 선생님과 연구진들이 굉장히 이제 노력해서 만드는 이제 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세세합니다. 뭐 다른 교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종님이 말씀드렸듯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제 저의 커리를 타고 싶으시면 요걸 하시면서 요게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개강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와 함께 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꼭 하나만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뭐 두세 개 하는 학생도 있겠고 하지만 이게 제 그 뒷부분에 온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저기 돌다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런 커리 중에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하고 이 커리는 필수로 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고2는 한 이 정도만 학습을 해도 그 대신에 무리해서 막 사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저랑 같이 올해 수능 날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요 사이트 내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요 중에서 이제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고2는 딱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여러분 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진격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죠. 말씀드렸죠. 변동성, 자꾸 변화를 주세요. 그 대신 하던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만 더 해. 한 발만 더 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와 함께하는 시간. 그죠? 유튜버와 함께하는 시간.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버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루만 이제 자기를 이제 브이로그, 여러분 연예인만 브이로그 찍어, 너도 브이로그 찍어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쳐봐요. 쓸데없는 거 쳐봐. 그러면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더 있어요. 한두 시간 정도를 좀 뭐 15분은 쉬고 45분 딱 압축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많이 오릅니다. 특히 여러분의 약점 체크를 이제 제대로만 하신다면 많이 올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 뭐 3평 점수가 지금 뭐 점수고 뭐 3평 등급이 지금 등급이고 막 언제적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올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예요. 그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것에 좀 더 힘을 더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전진하셔야겠죠. 그러려면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커리큘럼 설명해드렸으니까 선택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